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스타 라방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죠? 오늘 저녁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더워서 지금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아직 더워요. 오늘은 원래는 그 지방일을 가려고 했는데 태풍도 온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에 제가 좋아하는 종로구, 성북구 그런데 드라이브 하면서 특히 오늘은 이제 구기동에 다녀왔어요. 구기동에 북한산 아랫자락에 너무 좋은 빌라들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해진 씨가 배우 유해진 씨가 사는 빌라라고 또 우리 남편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는 좋은 게 가격 대비 평수가 넓죠. 그래서 그 설해마을 근처에 서초구에 그 동강빌라 그 타운이 있거든요. 빌라 타운이. 그래서 거기를 항상 저희가 저기 살아야 되는가 안 살아야 되는가 매번 고민을 해요. 그런데 워낙 제가 이제 그 대치동 도곡동에서 오래 살다 보고 특히 도곡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여기가 고향 같은 곳이고 세상 편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도 항상 강북에 가서 종로구, 성북구 가서 큰 집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 집은 마당이 있구나. 마당에 막 나비 장식도 달아놓고 뭐 큰 수탉도 마당에 그 잔디 위에 놓기도 했고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또 돌아서면 북한산의 그 바위산들이 보이고 그런 거 볼 때 부러워요. 근데 또 반면에는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눈이 와서 쌓이면 나는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편의점 없는 동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돌아다니다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천각에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있고 오늘은 빙수 먹었어요. 왜냐하면 주차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내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되는데 아주 안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삼천각에 많이 갑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댓글 주신 분들 인사 좀 할까요? 봅시다. 볼까요? 댓글 올려주세요. 해피 순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볼까요? DNSWKS님, 어서 오세요. 민트맘님, 어서 오세요. 민트맘님이 모자와 니트가 잘 어울리세요. 모자는 이번에 포르투갈 여행지에서 산 거고요. 니트는 한두 달 됐는데 조금 영해 보이죠? 세이나님, 코치님 니트 힙해 보여요. 코치님 라방 소식만으로 힐링이 됩니다. 그래요?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 옛날에 우리가 이거 바이어스 갖다 그러잖아요. 끝 단을 갖다가 천으로 감싼 거. 근데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 얇은 그 배기 팬츠인데 흰색에다가 조거 팬츠 같은 게 있어요. 뭐 옛날 얘기하면 몸빼 바지 같은 거죠. 그거 입고 슬리퍼 샌들인데 슬리퍼형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해피 순준님 안녕하세요. 상03 생으로 읽을까요? SANG03 SANG03 93님 어서 오십시오. DNS WKS님이 전 그런 동네에서
제가 커피 머신 들여놓고 동네 사랑집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은데 저는 동네에 술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술집 같은 거. 그래서 그냥 퇴근 후에 10,000원만 내면 뭐 맥주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완두콩 삶은 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에다 그렇게 가볍게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괜찮고 네, 그런 선술집이 동네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다큐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 심야 식당 시리즈 아시죠?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햇빛순주님 저도 이사 가려고 알아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이번에 속초 짐 정리하느냐고 이사 아닌 이사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사도 못 하겠더라고. 기운 없어가지고. 네, 러브, 네, 윤정님, 네, LJY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일부러 인스타 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또 여러분이 인스타가 편하다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인스타를 열었습니다. 네, 그레이스님이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크루즈 여행은 크루즈 단독은 제가 안 해봤고 그 패키지 안에 크루즈로 뭐 한 이틀 3일 자는 여행은 해봤어요. 예, 그런데 저는 안 맞아요. 좀 크루즈가. 일단 크루즈 여행은요. 여러 명이 가야 되고 그룹으로 가면 좋아요. 한 10명 정도. 그리고 막 그 춤추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대식가들이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좋아요. 예,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춤추고 활동적인 분들은 크루즈 여행이 좋아요. 근데 저는 식사도 잘 못하고 또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별로 재미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바다도 보여야 되고 유리창도 있어야 되고 좀 비싼 방. 그러지 않으면 거의 막 그 닭장 속에 있는 느낌? 패키지는 대부분 그렇게 좋은 데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였습니다. 네. 나중에 더 늙어서 이제 좋은 대로 한번 해볼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유명진이 어서 오세요. 네. 아, 휴식 케이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라방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민트맘님, 따님은 댁에 오셨을까요? 태풍이 온다 하니 아랫지방에 가신 코치님 따님 오셨을지 걱정됩니다. 네, 오늘 왔어요. 네. 오늘 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했더라고요. 네. 아, 여름방학이고요. 뭐 학교에 따라 달라요. 뭐 4주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만일에 학교에 뭐 공사가 있다. 그러면 뭐 6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시작하는 그 방학 시작일도 다르고, 개학일도 다르고, 실제로는 굉장히 막, 천차만별이죠. 여튼 기본은 한 4주 정도 하더라.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해외 캠프도 한국 일정에 맞춰서 썸머는 대부분 4주, 한 번 하고요. 윈터는 이제 1월달, 2월달 이렇게 하죠. 네. 4주 방학에 1주는 뭐 잠깐 뭐 3박 4일 여행 갔다 오고 또 방학이니까 좀 늦잠도 자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아니면 한 2주 정도 되죠. 2주나 2주 반 정도. 저는 아이들도 방학 때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계약 한 일주일 앞두고는 이제 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계약에 조금 적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엄마가 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코치 TV에 아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라 라는 샤론코치 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따님 고생 많으셨네요. 네, 많이 고생했대요. 많이 고생했고, 특히 이제 그 잼버리 대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죠. 근데 저희 딸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통역 일도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켈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홍수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80분이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활기찬 코치님 목소리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 라방 감사합니다. 이 커피잔은요, 이거는, 딸이 그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예, 공부했을 때, 예, 그때 사온 그, 찻잔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푼을 꽂는 거예요. 근데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자. 그래서 제가 물컵으로 씁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바빴어요. 예. 이사하느냐고, 특히 뭐 집이라든가 사무실, 네. 세팅하느냐고 좀 바빴고, 아직도 다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저희 SCC 샤론 코치 클래스 캐나다 밴쿠버 캠프, 네. 그거를 지금 세부안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안으로 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상품 가격, 그 다음에 일정.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여러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팀이 50팀인데 1기 25팀, 1월달 25팀, 2월달 25팀, 50팀인데 여러분이 3배 이상 신청하셨거든요. 150이 넘어요, 팀이. 그래서 3대1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오늘 라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팁을 드리면, 제가 그 신청서의 항목 중에 왜 내가 2024년 1월, 2월 겨울 캠프에 꼭 가야 되는지 좀 써달라 그랬어요. 네. 그거를 좀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간절한 사람, 그 다음에 이번에 꼭 가야 되는 사람 위주로 제가 선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라방에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혹시 신청서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DM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쓰시면 돼요. 신청서 아직 안 드렸어요. 지금 워낙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일단은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문자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뭐. 네. 우리 김현정 쌤이 다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신청서 작성을 조금 성의 있게 하세요. 예. 그런 사람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기본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원래 이제 부모와 함께, 특히 부모가 아니라 엄마, 보호자 1명, 뭐 아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4주 살기 프로그램이 기본이고, 그리고 뭐 기간은 연장되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초등 고학년들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혼자 잠을 잘 수 있는, 전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혼자 방 하나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물론 이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해야 되니까 저희가 밴쿠버의 아주 좋은 사립초등학교에 스컬링으로 넣을 거거든요. 어학원이나 뭐 영어 학원 이런 데가 아니라 학교에 넣을 거예요. 4주를 갖다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능숙하진 않지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ESL 정도도 괜찮고. 그래서 할 겁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 제가 처음에는 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캠프는 제가 1월, 2월은 계속 캐나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캠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베테랑들이 하시지만 제 이름 거는 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이거 하자 이런 식 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0월 7일 날 캐나다에 이제 현장 답사하러 갑니다. 네. 오늘 비행기 티켓팅 했어요. 네. 또 인사 주신 분 또 인사 마저 할게요. 네. 네. 세렌디피티 님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조민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은정님 안녕하세요. 여름 캠프 신청한 아들이랑 같이 시청 중이에요. 그래요? 그럼 은정님도 나중에 제가 신청서 그 네이버 폼으로 했어요. 구글로 할까 하다가 지메일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이버 폼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그 밑에 글을 조금 좀 이렇게 자세히 쓰세요. 네,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가 선발할 거니까요. 네.
해피순주님도 남편 주재원 발령으로 올해 말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게 됐다고요. 아, 네, 축하합니다. 네. 아, 조민주님은 휴가 갔다가 이제 오셨다고요. 네. YU성님도 여름 캠프 진심으로 보내고 싶은데 되려나 걱정입니다. 네, 신청서 작성을 좀 잘하시면 돼요. 초3 7세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외국에 사는 거는 기간이에요. 저는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영어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추천하고 3년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4주, 8주 캠프는 영어 학습이라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필요성,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글로벌한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공부하죠. 근데 그래도 외국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공부는 쓰기예요. 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쓰기 선생님을 전담으로 붙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했던 수학 공부를 이어서 해야 돼요. 네, 이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 강조하는 거는 독서,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네, 그 다음에 운동. 이 네 가지를 메인으로 삼았어요. 주로 이제 방과 후 활동으로 많이 할 거예요. 낮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예, 갔다 와서 방과 후로 그렇게 하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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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가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그 인원에 들어갈지, 네. 신청서를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 10팀 정도 만들어서 저랑 같이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캠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캠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나 했더니, 일단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가고 싶은 열망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빈수레가 요란한 캠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좀 믿기 어려운.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저의 그 많은 세월들을 아시기 때문에 코치님이 하는 캠프는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시고 또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 그런 신뢰감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잘 되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해피순주님,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네. DM으로 보내셔도 돼요. 엄마 이름, 핸드폰, 그리고 자녀 학년. 네. 신청서는 아직, 예, 공개 안 했습니다. 네. 오늘 만들었어요, 제가. 네, 캐나다 캠프 기대됩니다. 네. 유민재님이 우와 확실하겠어요. 저도 내년 여름 캠프 꼭 저희 아이들과 가고 싶어요. 네, 겨울 캠프가 이제 마감이 되면 여름 캠프도 미리 좀 모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캠프 전에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뭐 준비해 오자라는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캠프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참가자들의 그 컨설팅도 해드릴 거고, 특히 이제 학생의 기질,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진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하고 팀 컨설팅 할 거고, 학생들만 대상으로도, 학생만 혼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 특강을 좀 해드릴까 해요. 학생들 모아놓고, 예, 동기부여죠. 미래 인재가 되는 방법들, 그리고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강의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줌이나 유튜브로 그 로봇공학자, 네, 실리콘밸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로봇공학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런 IT 인재,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줄까 합니다. 특강을 만들까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자, 네, 이선영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초5가 혼자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초3부터 혼자 잘 수 있고, 물론 뭐 식사 세끼 다 하고, 학생들이 혼자 오는 거는 24시간 관리해요. 그리고 또 개인 튜터처럼 붙여서 관리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영어가 학교 수업을 받을 정도, 기본적으로 할 정도는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습관 같은 것도 좀 혼자 할 수 있고, 선생님이 있더라도, 예, 엄마랑 떨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다. 애들이 많이 성장해요. 굉장히 커집니다. 네. 유미지님이 최고의 캠프 커리큘럼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신청서는 엄마가 한글로 쓰는 거죠. 그럼요. 엄마가 한글로 쓰는 겁니다. 네. 코치님 캠프 신뢰감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더 좋은 걸 만들려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계속 그 캐나다 저희 매니저 되시는 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금 고치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제 그 외국 그 물가 아시잖아요. 이 캠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담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 캠프는 2명이 가는 거잖아요. 2명이 갈 수 있는 캠프에 정말 금액을 좀 많이 낮춰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엄마랑 가는 거는 2명 캠프고요. 학생 가는 거는 그렇다고 반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 별도로 학생 혼자 가는 거는 거기에서 엄마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다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공개할 겁니다. 초3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영어 학원을 다닌 친구들, 왜냐면 한국이 더 많이 시키니까, 예,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거기 현지 코디네이터가 학생을 아마, 나중에 개별 면접을 보고, 그 학년이나 이런 거로 다 편성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운영진들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개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정기적으로 하실 예정이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잘 됐을 때, 잘 된다면. 근데 제가 보기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를 잘 하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제가 세부 금액도 다 체크하고 있고, 종일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DNSWKS님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캠프 비용 뭐 다 포함, 특히 아이들이 이제 돈을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필드 트립 갔을 때 물건 조금씩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돈까지도 다 그 캠프 비용 안에서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 캐나다 이 대표님이 똑같이 그 아이 키우는 엄마거든요. 예, 본인도 예, 거기 유학 겸 이민 겸 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했고 수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을만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또 저도 캐나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또 이해도가 높아서 요거 넣자라는 게 좀 되더라고요. 네. 아, 이지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라방이네요. 우리 이지님이 지금 캐나다, 예, 그 캠프에 가 계세요. 제가 만든 캠프는 아니지만 이전의 캠프. 예, 그래서 제가 이지님이 또 그 캠프에 대해서 신뢰도를 주셔서 제가 이거를 그냥 바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예, 건강하게 잘 계시죠? 예. 네, 세컨캐스님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아쉽네요. 다음번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내년 캠프를 보내겠다 하면 좀 적금을 들거나 조금 비용을 조금 저축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통장을, 예, 캠프 통장 이렇게 만들어서, 예, 한꺼번에 또 목돈이 나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꿈이 생기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호호님,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오늘은, 여름방학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방학은요, 아이들도 쉬고 싶어요. 아이들도. 네. 그런데 엄마들 마음과 아이들 마음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죠. 네. 그럼 아이들은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대부분 남자애들은 실컷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실컷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튼 실컷 뭘 하고 싶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전 항상 아이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물어봤어요. 너는 이번 여름에 실컷 땡땡땡을 하고 싶다를 1, 2, 3을 한번 써봐라. 실컷 뭐 하고 싶다. 실컷 게임하고 싶다. 실컷 늘어지게 자고 싶다. 뭐 실컷 누구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실컷 혼자 놀고 싶다. 별 얘기 다 나와요. 예. 아니면 뭐 정말 뭘 사고 싶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여튼 아이들이 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행복해요. 내가 그래도 학기 중에 열심히 했고 방학 때 이런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상해 줬냐면 중학교부터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있었잖아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할 예정이죠. 네. 아이들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요. 물론 처음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이번 시험이 끝나면 뭐 할까?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이제 한 달 전도 될 수 있어요. 2달 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나는 무슨 공연을 보고 싶어 그래요. 우리 딸은 항상. 그래?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하자. 그래서 예매를 해요. 예매. 근데 시험 끝나는 날 가는 건 아니고요. 시험 끝나는 그 주, 토요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고, 또 여자애들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외식이 대부분 스파게티예요. 파스타라고 하죠. 파스타 먹고, 그 다음에 공연 보고, 그 다음에, 문방구나 아니면 책방에 가서 뭐 문구류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아니면 그냥 뭐 쇼핑할 때 뭐 티셔츠나 바지 하나 사주고 하면요. 그 옛날에도 제가 거의 40만원, 50만원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예. 근데 그거를 1년에 4번 하는 거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랑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데이트를 할 때 성적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 들어줘요. 그냥 걔가 하는 말 다 들어줘요. 예.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보상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너 뭐 사줄게. 너 시험 잘 보면 핸드폰 바꿔줄게. 너 시험 잘 보면 내가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그런 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환이에요. 교환.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뭐를 줄 테니까 엄마는 나를 뭐를 줘. 그리고 아이들 생각에서 공부라는 게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예. 공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거 말고 과정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엄마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시험 성적 아직 몰라. 그리고 관계도 없어. 그냥 네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했으니까 엄마가 상을 준다. 그리고 또 엄마랑 데이트를 한다. 저는 이거를 대학교까지 했어요. 대학생 때도. 그래서 지금도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데이트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주로 뭘 했냐면 공연을 본 게 아니라 아들은 주로 옷을 사달라고 했어요. 저랑 같이. 그럼 저랑 같이 뭐 이태원에 가거나 동대문에 가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명품 옷 이런 거 안 입거든요.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저랑 같이 가서, 옷 사주고, 또 아들은 그렇게 또 고기를 그때도 좋아해서 이태원에 가면 아웃백 있잖아요. 이태원 아웃백이 훨씬 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 미국인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튼 고기 시컷 먹이고, 옷 사주고 데이트하고, 아니면 아들하고는 그림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갤러리. 그래서 여튼 하루 종일 그 아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아이가 둘이잖아요. 둘이 같이 가면 안 돼요. 한 명씩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첫째 애랑, 뭐, 며칠은 두 번째 애랑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해야 돼요. 남편이 껴도 안 돼요. 나랑 온전하게 그 아이, 나랑 온전하게 그 다음 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냥 50만 원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봤자 1년에 200이에요. 근데 효과는 저는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좋아요. 일단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엄마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도 믿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치님 그러면 공부한 거 이런 거 체크 안 하나요? 해야죠. 그거 언제 해요? 일단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표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은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한 학기 동안 본 시험, 아니면 한 학기 동안 풀었던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교재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냥 단원 평가, 체크. 네.
그리고 시험지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나왔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나왔나 그 체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교과서 목차가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머리 안에 1과 2가 3가 4가 이런 게 목차가 쫙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도 알아요. 이 문제가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있었는데 그림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림으로. 이미지를 사진 찍듯이 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알아요. 예. 그래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교과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공부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다져지고 그 다음 학기 내년에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이 내용과 코치님도 아이들에게 막 화내면서 혼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정말 풍선이 터질 때 팍 하고 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한다면 거의 막 화내면서 혼내신 적 거의 없어요. 이유는 그냥 능력을 인정해 버렸어요. 저는 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달라요. 큰 애 다르고 작은 애 다르고. 그런데 인정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있는 걸 알죠. 왜? 얘는 이런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는 그게 더 커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다른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애구나. 이 아이는 나랑 다른 애야.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밉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은 대부분 이제 막 그 에너지가 넘쳐서 오버해서 아니면 어릴 때는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서 혼난 적은 있고요. 딸은 거의 혼난 적이 없어요. 제가 딸을 혼낸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막 혼내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예. 그냥 하는 만큼 하고 그리고 못하면 좀 기다려주고 좀 이런 생각들. 근데 공부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 쪽의 공부들을 많이 했다. 근데 이 화내는 게요, 엄마들이 화내는 게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내 아이야. 얘는 내가 야단쳐도 돼? 너 내가 야단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할 수는 있지만 상처가 되고 아이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하지 마요. 참아요. 아니면 그냥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를 훈육으로 고쳐주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1대1 관계로 훈육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아이가 우리 엄마가 감정이 격해서 날 야단친다라고 하면 고치지 않고요. 우리 엄마가 나의 이런 행동을 안타까워해서 나 잘 되라고 인격적으로 코치해 주는구나 그러면 고쳐요. 요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감정 분출로 화를 내고 감정 분출로 애를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훈육도 안 되고 행동의 교정도 안 되고 그냥 엄마가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돼요. 나는 재수가 없다. 저런 엄마를 만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엄마들이 그러면 왜 화를 내냐? 지쳐서, 힘들어서, 내 능력이 벗어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겠어요? 내가 그냥 힘에 벅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뒤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조금 지나면 돼요. 그게 더 맞아요. 네, 햇빛순주님 진짜 훌륭한 방법입니다. 데이트하는 거요. 네.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지 않았나? 놀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끝나는 날은 엄마가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에 애들하고 다 놀고 대치동 아이들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여자애들은 다 노래방, 남자애들은 다 PC방. 그러다가 이제 코엑스 막 커지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생기면 또 애들 다 쇼핑하러 가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냥 10,000원, 20,000원 줬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근데 또 대치동에서 원장님들이 그것도 못하게 해요. 막 시험 직전 보강도 하지만 시험 끝나고 바로 시험 시카자 오라고도 해요. 저는 그런 원장님들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놀게 해라. 근데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관계가 좋으신 거군요. 정말 멋진 엄마셨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언제 데이트하는 건가요? 예, 시험이 끝나는 주. 예, 그러니까 중학생은 1년에 4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 암기 과목에 취약한 아이가 쫄딱 망해 왔는데 아직 꿈나라 별나라인 것 같은 아이를 보니 엄마 마음이 회복이 안 되네요. 이거는 암기 과목에 취약하다고 딱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중간이 양이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원별로 어려워서 쉽고 이것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는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복습을 하면 쌓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은 그날 배운 거를 10분이라도 봐야 되는 거고 사회, 과학은 일주일 단위로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야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거가 되지. 전체가 10인데 내가 6 정도의 이미 암기, 잔존량이 있어요. 새로운 인포가 3, 4 들어오면 거의 8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100%는 암기를 못해도. 그런데 평상시에 쌓아놓은 게 없으면 이거는 그냥 패스예요, 패스. 예, 통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 과목이 취약한 이래서 아이의 특징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획표를 짜서 쌓이게 해주셔야 돼요. 쌓이게. 화를 내지 말고 방법론적인 거를 궁리하자. 목차 외우기가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험은 잘 보고 쉬운 시험은 망하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중학교부터 가면 이제 5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이렇게 난이도별로 배점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일반적인 건데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어렵다는 거는 긴장하고 더 신경을 쓴 거고 쉬운 거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아이가 단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 선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쉬운 거라도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렇게 붕붕 떠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어려운 문제는 긴장해서 꼼꼼히 문제를 읽었는데 쉬운 문제는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충돌되는데 이거야 라고 넘어갔는지 그래서 아마 아이를 따박따박 문제를 먼저 읽는 방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허무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과제 집착력이 일반 아이랑 다른 거예요. 과제 집착력이. 그래서 걔네들은 1점, 0.5점에 벌벌벌 떨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시험 못 봤다고 막 울어. 너 왜 그러니? 너무 못 봤어요. 몇 점이니? 막 이래 1점 틀렸어요. 그러면 20점, 30점 틀린 애들은 얘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가 잘난 척 하는 거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20, 30점 틀리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그 잘난 1점 틀리고. 그건 다른 거예요. 얘는 1점이 만점에서 깎여지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만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내가 1점이 깎였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억울한 거지. 배점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제 집중력이 높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영재 판별 기준에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공부하면 알게 되나요?
어떤 공부들? 아이들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단에 관련돼서 공부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캐나다 캠프에서는 그걸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참가자 학생들의 기질 진단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자녀가 밉지가 않거든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를. 그러면 좀 마음 편해져요. 근데 나랑 같지 않다고, 나랑 속도 차이 난다고 엄마들이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다. 시험이 없는 초등아이들은 어떻게 강화하면 좋을까요? 주간 계획표요. 주간 계획표를 해서 하루에 공부할 양을 다 하고 자야지만 깨우내야 되고, 일주일 단위로 만일에 못했으면 주말에 마무리 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 월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간으로 하는 거야. 일주 단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해야 될 계획을 다 미션 클리어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돌아보면 아이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화였던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굉장히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화를 많이 내는데 미안하네요. 방학이라서 힘든데 항상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서 화를 많이 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까지 읽히는 것 같아 너무 울컥하네요. 화내는 것도 습관 맞는 것 같아요. 코치님,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알고 코치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인니님인가요? INNN님. 코치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초저인데 영어학원 다니기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영어학원을 다니기 싫으면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학원을 왔다 갔다가 싫은 거니, 영어가 싫은 거니, 아니면 그 학원에서 너한테 수업하는 게 싫은 거니, 그 싫은 것도 내 실력보다 너무 양이 많거나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싫은 거니, 아니면 너는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이 하고 싶은 거니, 그 이유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얘가 조금 마음이 풀리게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영어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영어 공부라는 게 엄마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클래스 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도 할 수도 있고,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라. 네. 네. 그 다음에 준배이치님인가요? JUNBYEJ님. 7세 아이 엄마예요. 학군지 고민되면 초등부터 이사 가는 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제 7세 엄마들이 학군지를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배정받을 초등학교가 싫은 거지. 저기는 횡단보도가 있어? 저기는, 그 주택 종류 있잖아요. 브랜드 아파트, 그 다음에 노네임 아파트, 빌라, 많죠. 임대 아파트, 이런, 네. 여튼 자기랑 그 경제 수준이 안 맞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이 안 좋아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사나 이런 거는 고민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일단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남편하고 나와의 직장이라든가 이런 통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많은 것들이 고민돼야 되고, 또 부부끼리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고, 또 아이도 기질이 거기 가서 낯선 데 가서 적응을 잘하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부터 이사 가는 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이러면 여기에 답을 하는 사람이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소별로. 그렇죠? 예. 네. 안 보내긴 불안하고 보내자니 마음에 걸려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일에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경기권에서는 이제 외대부고를 갈 수 있는 외대부고의 지역인재 전형이 용인, 수지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3년을 다녀야 되면 거기를 갔다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 만일에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6학년 때 갔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는요, 중학교 배정 받을 때 학교와 나와 내 집과의 그 거리, 근거리라 그래요. 그것도 있지만 초등학교 재학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용인이나 수지에 있는 어떤 중학교 외대부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를 보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가 진짜 명품 학군지니까 지역인재 중 30%가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1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재학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유, 이건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네. 초저인데 영어학원 숙제가 많아요. 꼭 보내야 될까요? 그것도 영어학원 숙제도 지금 이분은 내 입에서 보내지 마라는 말을 듣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숙제가 많다 적다도 이거는 너무 막연한 팩트잖아요. 그 학원이 애들을 골탕 먹이려고 많이 내진 않을 것 같고 적정한 학습량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를 20분에 끝내고 뭐 우리 아이는 2시간 걸린다. 그럼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학원에 가서 이 아이의 실력에 맞는 반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1시간 이내로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양인지, 왜 숙제라는 거는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에 대한 예습도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복습이지만, 여하튼 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지, 그 학원이 만일에 얘가 숙제를 초전대 5시간 할 양을 준다, 그 학원 다니면 안 돼요. 그런 학원은. 근데 아니다. 그냥 얘가 집중해서 하면 30분, 길어야 1시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얘가 책상에 앉아서 오래 뭉개고 있다. 그럼 엄마는 이제 멀리서 오면 숙제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애도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된다. 상님이 우리 집 중학생 기말고사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줄 알았다고. 암기폭 망했어요. 예복습을 잘해야 돼요. 심한 문제를 잘 풀어도 기본 문제를 챙겨서 해야 될까요? 심한 문제를 잘 푸는데 자기 학년 거는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선행이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뭐 5학년 거 선행한다 했을 때 5학년 거도 잘 풀어. 근데 얘가 3학년에 있는 어떤 문제도 못 풀어. 아주 쉬운 문제 못 풀어. 그거는 빵꾸예요. 빵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막 루틴하고 아니면 드릴식으로 많은 문제를 풀기 너무 지겨울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문제도 얘가 맞춰야 돼요. 그거는 맞춰야 돼요. 드릴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호호님 주간계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공부는 주간 기준으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무리를 져야 돼요. 햇빛순주님이 남편 주재원으로 아까 베트남 간다고 말씀하셨죠? 초3 7세 여아 국제학교 들어가기 전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엄마가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학교는 똑같아요. 만약 얘가 ESL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ESL이 끝나면 본 수업이 들어가죠. 일단은 들려야 되죠. 근데 들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단어를 알아야지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초딩들이 킨더, 그레이드 1, 2, 3, 4까지 아마 얘가 4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 앞서니까 외국은. 그러면 내가 그 나라 교과서에 그레이드 4까지 알아야 될 단어는 미리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림장이나 선생님 많은 거 메모할 수 있어야죠. 기본적인 쓰기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3학년, 4학년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컨텐츠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거기서 만일에 이집트 역사를 배운다. 아니면 뭐 베트남 역사를 배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내가 먼저 한글로 된 거에 대해서 이미 컨텐츠를 알아야지 그게 들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국에 수학한 거랑 매스, 기호라든가 단어라든가 표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먼저 해야죠.
그래서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 미리 즉 내가 4학년 그레이드 4에 들어가면 그 나라 그레이드 킨더 1, 2, 3 애들은 뭘 배웠나 그거에 어느 정도는 하프 정도를 하고 가야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DB 쌀돈님이 초사남아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바보 멍청이 못생긴 놈 등등 나쁜 말 해대는 옆반 친구가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런다고 해요. 이런 질문은 수십 년 전에도 나온 질문이에요. 그냥 이 또래 애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예, 굉장히 즐기죠. 예. 왜 애들도요. 자기가 찔렀을 때 반응이 오는 애들한테 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아이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걔가 그러든 말든 너는 그래라 라고 덤덤 혹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 기분이 나쁜지 예. 아니면 같이 하고 싶은지 뭐 여러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조금 이 아이가 아들이 연습을 좀 해요. 연습을 해서 만일 그럴 경우에 가서 조용히 죽여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애가 또 그 아이 지적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창피하게 예. 아니면 얘가 아주 좀 어른스러운 어조로 여하튼 이거는 기본은 어른들이 이거는 끼어들면 안 돼요. 아이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말을 제대로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싶니?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싶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리고 하다가 지치면 안 한다. 또 요즘은 이게 바보 멍청이 못생기는 건 괜찮아요. 요즘은 그 성에 관한 얘기 아니면 뭐 부모를 욕하는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크면 클수록.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엄마들은 막 그 학교나 학원에서 애들이 욕한다고 쌍욕한다고 막 우리 애한테 막 몸에 병균이 묻은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는 엄마들도 있는데 세상은 더 험악해요. 그거보다. 예. 그리고 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잘 이겨내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우리 애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를 한 사람 다 우리가 싸워서 못 지를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자. 그레이스빌님, 초6 여아 영어학원에서 곧잘하긴 하는데 회화 보충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6 여아 영어학원에서 곧잘하긴 한다. 이런 표현도 되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의 실력을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토플 주니어 같은 그거를 교재를 사서 한번 풀어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니면 뭐 웬만한 영어학원 좀 괜찮은 영어학원 테스트를 한번 보든지 그러니까 곧잘하긴 하는데 이런 표현은 되게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4가지 영역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테스트 했는데 스피킹 파트가 유난히 약하다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거는 현장 경험이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요. 단어도 많이 알아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해본 거예요. 이런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원어민 티처 붙여야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지는 말자.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또 열심히 하시네요. 네. 가끔씩 있군요. 네. 자, 물 한 잔만 마실까요? 오랜만에 새롱고치가 또 인스타 라방을 했죠. 네. 저도 지난주는 저희가 유튜브 라방도 쉬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좀 놀려고 했는데, 또 일복 많은 제가 놀 수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고, 집안일을 거의 뭐, 정말 가사 도우미 수준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일을 갖다가. 네. 근데 오늘은 오전에도 좀 바빴지만 또 너무 오랜만에 또 하고 싶더라고요. 라방이 여러분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더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려서 좋네요. 예. 자,
자, 민트밤님 거 볼까요? 초3 저희 아들이 틀리는 거에 예민해요. 한 개 틀려도 눈이 동그래져서 얼른 다시 고친다고 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맞았어. 아이한테 그 정도는 괜찮아 해도 잘한 분 얘기도 소용없어요. 냅둬요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엄마가 반응하는 것들 애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초3 아들이 틀렸어요. 모른 척해요 그냥. 그래야지 애들이 이게 없어져요. 속어가. 예. 반응할 필요 없어요. 어떤 애들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어디 방에 들어가고 냅둬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단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고쳐요. 그럼 뭐 잘했어 이러면 돼요 그냥. 거기다 대고 뭐 인생은 뭐 한겨 틀려도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 그냥 타고난 거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해라. 이게 답입니다. 네. 소영김 님이 엄마의 고민이에요. 현재 직장에서 1년, 2년 후에 주재원 나갈 기회가 있어요. 그때 아이는 초3, 4라 적기인 것 같은데 더 좋은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저만 생각하면 당연히 가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돼요. 근데 나라면 내가 이 상황을 잘 모르지만 1년, 2년 후에 주재원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좋은 회사 이직 제안은 지금 온 거잖아요. 내가 이직을 하고 1년, 2년 후에 아이 혼자 여러 경로로 유학 보낼 수 있어요. 예. 저는 1년, 2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주재원 기회, 그건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 변수가 많지 않아요? 그 나라면 더 좋은 회사에 이직 제안 받아서 갈 것 같아요. 이건 내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제안이라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근무 환경이 좋거나 승진 기회가 많거나 여하튼 기타 등등이잖아요. 아이 유학은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예. 소영님, 저라면 옮긴다. 답이 시원하죠? 예.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민지님은 왜 크크크 했을까요? 이게 조금 위에부터 내가 차례로 보니까 내가 한 말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스위티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사를 늦게 와서 원하는 학교는 못 들어갔어요. 가깝고 무난한 곳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혁신 중이라는 게 걸려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명문 중학교? 인기 있는 중학교? 아니에요. 고입을 생각하면요. 특히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내가 선발형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중학교는요. 내가 그 학교 가서 전과목 90점 이상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중학교에 전과목 90 이상 만들면 특목고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만일에 특목자서 안 갈 거야. 나 일반고 갈 거야.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냐? 그 중학교가 수행평가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선생님들 열의가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훈련과정이거든요. 중학교는 전과목 10과목이 넘는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또 수행평가 같은 거를 또 열심히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일반고 라인 타려면 저는 오히려 빡세고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많은 데 가라. 그리고 내가 만일에 특목자사 원한다면 내가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가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혁신중 경기도권에 사세요, 스위티님? 혁신이란 말은 뭐냐면 현재 있는 거를 이노베이션 한다는 얘기잖아요.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꾸는 방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지금의 혁신의 방향은 다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선택을 주고, 뭐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입시랑 점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안 보내겠다고 또 이사를 또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냥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서 90점 이상을 받고 학교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 집에서 별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답이다. 또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디비살도님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치? 그래, 이렇게 답을 들었으면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또 서로 기분이 좋아지죠. 예. 네. 자, 세인아님, 오랜만에 다른 분들 질문 답변 들으니 저도 정리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좋아요, 이게. 예. 제가 그동안 안 했던 거 지금 생각이 났는데, 9월달, 빠르면 9월달, 늦으면 10월 달에 팀 컨설팅을 부활할 거예요. 예, 팀 컨설팅. 제가 요즘 개인 상담은 가급적이면 안 하거든요. 예, 너무 힘들고, 너무 다른 사람 인생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좀 힘들고, 예, 또 너무 많이 했고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그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돈도 좀 적게 하고 부담 없이 도곡동에 놀러도 올 겸 우리 연구소에 와서 한 15명? 16명 정도? 예. 와서 팀 컨설팅을 받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인스타 라방이나 온라인 공개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학교 얘기도 그렇고 학원 얘기도 그렇고 뭐 비하인드 같은 거를 오프에서는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저희가 이제 샤론 코치 팀 컨설팅 이런 걸 해서 한 15명 내외 정도만 초대를 해서, 예, 물론 유료입니다.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때 와서 여러분 질문하면 아마 엄청 많이, 예, 받아갈 것 같아요. 네. 스위티님이 코치님 오늘 의상과 모자가 너무 세련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음에 들어요. 화면이. 얘는 포르투갈에서 모자 전문점에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남성 모자 전문점인데 이게 모자도 호수가 있거든요. 예. 여성 거도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괜찮죠? 예. 남편 것도 사고 제 것도 하나 샀어요. 자, HMI 러브벨라님이 중학교 내신 시험 잘 보려면 과목당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한두 권을 파는 것이 좋을까요? 중학교 내신을 잘 보려면 과목당 문제집은 별 소용이 없어요. 예.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출제위원이에요. 그리고 노트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복습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 거의 다 외워야 되고요. 선생님이 쓰는 참고서를 푸는 거예요. 예.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저는 한 학기라도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 거기에는 수년간의 그 학교 정보가 있어요. 예. 그거를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유민재님, 평상시 모자른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코치님 말씀이 현답이네요. 많이 배웁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민재님? 다 누구나 지혜가 있고 다 누구나 자기만의 장기가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지 마요. 민트밤님, 감사합니다. 코치님, 그냥 놔둘게요. 사이다 뻥. 아깝게 한 개 틀리네. 냅둬요, 그냥. 무시해버려. 저도 이직을, 네, 제가 감정이입이 돼버렸다고요. 진짜 사이다 답변 멋지십니다. 아이고. 제가 웃은 이유는 자꾸 놀리는 아이 조용히 죽인다. 조용히 죽여놔야죠. 경기도 살죠, 스위팅이. 그래요. 경기도가 그런 게 많아요. 코치님, 청신국제중학교 가는 건 어떤가요? 거기서 외대국어 같은 특목 자사고 가는 게 더 용이 난가요? 일단 청신국제중학교는 학생들이 외대국어 가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청신국제고가 있잖아요.
우리 대치동의 휘문중학교도 휘문중학교 애들이 특목자사 가는 거 싫어해요. 휘문고로 오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90점 맞기 어려워요. 왜? 90점 맞고 성적이 좋으면 특목자사 가니까. 전국 특목으로 전국 자사로 가니까. 왜냐하면, 광역청 자사고는 내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나와요. 청신국제 중에서. 누가 나오냐? 1등 하는 애, 혹은 학교의 대항에서 나오는 애. 짠 죽어도 외대부가 갈 거야. 이런 애들. 근데 1등이에요, 걔네들. 근데 그래도 사실 어딜 가서도 잘 버는 애들이죠. 그리고 외대부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의 두뇌예요. 예. 여러분, 서울대가 쉬워요? 외대부고가 쉬워요? 서울대가 쉬워요. 예. 외대부고가 더 어려워요. 예. 근데 선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타고난 두뇌가 아주 필요합니다. 예. 그냥 가면 넘사벽이 너무 많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말고 공부를 더 시켜라. 이해되죠? 예. 팀 컨설팅 기대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아야 2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도곡동 스튜디오를 다 바꿨어요. 원래는 30명을 이렇게 학교 교실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바꿔서 몇 명 앉지? 18명만 자리를 만들었어요. 예, 18명만. 그래서 약간 우리 그 팀플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 만들까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 도곡동 와서 우리 연구소도 구경하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모자 사이로 나온 머리. 예. 머리가 이제 지금 그룹프 말아서 그래요. 오늘 머리 감고 그룹프 말고 이제 염색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바빠서 못하네. 네. 코치님 말씀 하나하나가 유료 강의 수준입니다. 감사 인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막 그렇죠. 항상 무료든 유료든 최선을 다해서 하죠. 예.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믿어주시잖아요. COE. 네. COE는 어떻게 읽는 거야? 예, 윤정님. 5년 전 도곡동 가서 배웠는데 큰아이가 5학년 팀 컨설팅 때 꼭 뵙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반갑네요. 네. 실리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비인가입니다. 중학교도 연계되어 보내려고 하는데 나중 고등학교 입시에 많이 불리할까요? 일반고, 특목고 정하지 않았어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왜 비인가 학교를 다니죠? 국제학교인가요? 네. 국제학교가 많죠? 국제학교를 초등, 중등 9년을 다닌다. 한국 입시는 힘들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면. 그럼 계속 그 라인을 타야 되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는 힘들어요, 왔다 갔다. 애들 일단 적응을 잘 못해요. 예. 어디든 불만이 생기고. 저는 조금, 사연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아이는 평범하게 키워라. 동네에 있는 중학교 보내고,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고, 대학은 또 인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석박을 미국에 가서 해라. 그게 가성비 높은 교육 투자예요. 예. 어릴 때 돈 많이 쓰지 마라. 비인가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무상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거 받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이는 별나게 키울수록 엄마가 힘들어요. 예. 근데 뭐 사정이 있으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4학년부터 중2까지 다니다 중3으로 한국에 복귀하는 여자아이 1년 동안 뭐라고 할까요? 4, 5, 6, 중1, 중2, 5년을 다녔어요.
이 아이 한국어 실력, 중학교 3학년의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연계 도서를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중학교 3학년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거기가 좀 늦거든요. 한국하고 교육과정이 달라서. 한국 교육이 되는지. 예. 1년 동안 뭘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학년을 또 낮추든가 아예 올 때. 별로 의미 없거든요. 중3이면 중1을 낮춰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이민지님이 공부 더 시키고 팀 컨설팅 가서 뵙겠다. 네. 조민주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능한가요? 조민주님 무슨 질문일까? 팀 컨설팅? 아닐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공부랑은. 헬로맘님, 이번 방학에 도곡동에서 지내면서 수학학원 다니고 도서관에서 필독서만 열심히 읽었어요. 몇 학년인지 모르는데 필독서만 읽으면 안 돼요, 국어는. 예, 국어 문제집을 풀어야지. 예. 독서랑 국어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예. 초3 이상이라면 국어 문제집 풀어야 돼요. 학원 선택이 과목별로 너무 어려워요. 선택을 할 때 선생님의 친절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학원 선택? 학원 선택은 과목당 3개를 골라보고 가서 교육과정 보고 인품이 좋은지, 원장님이나 강사의 인품. 전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는 전공도 물어봐요. 수학이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공대. 예. 이과 학생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친절함 이런 거는 가짜가 많지 않을까요? 돈 낼 때까지만 친절할 수도 있잖아요. 친절함 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학생 하나하나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건지 우리 애들을 돈으로 보는 건지 그거를 엄마가 체크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거기 가서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탑반, 유명학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셀리님이 코칭 의견들을 아이와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친절하진 않지만 아이의 적응 정도 어떻게 선택하면 같은 분인가요? 예, 질문을 한 줄에 쓰셔야지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답하기 좀 어렵죠. 초저라 피아노 운동 등 예체능 하고 있어요. 피아노 체육은 보통 언제까지 계속 하나요? 초저면 초1, 2란 얘기죠. 예, 1, 2까지만 하고 3학년부터는 운동 하나,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중에 하나 이렇게 공부해야죠. 이거 전공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마당과라고 하잖아요. 막 운동 많이 하고 막 액티비티 많으면 공부 못해요. 예,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근데 또 되게 중요해요. 음악도 중요하고 저는 미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아들도 이번에 다시 미술 공부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취미로 하거든요. 그 아이한테는 힐링이니까. 저는 그림 잘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림은 사실은 표현이거든요. 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말과 글, 컴퓨터, 코딩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림 배우는 거 되게 좋은데 체육도 기본으로 수영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구기 종목 정도 하나 하면 좋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몸매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원장님, 부원장님 상담하시고 아이 반 선생님 따로 계시면 전공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원장, 부원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또 강사들도 대부분 학벌을 거의 다 속이거든요. 예. 근데 뭐 특히 초등들은 전공자 아닌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는 과외는 좀 제가 확인하라는데 학원은 어차피 학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선생님 학벌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1학년을 얼마큼 많이 가르쳤는지, 예, 아이의 실력을 많이 올려주는지, 사실 초등 때는 아이를 정말 예뻐하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아이를 예뻐하고 자기 일을 사랑해야지, 그냥 짜증내고 힘들고 막
내가 여길 왜 다니느냐, 막 이런 선생님이 부정적이고 이런 피해가 많은 사람한테는 배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오히려 전공보다 더 중요해서 저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올라가거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공자 가르치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조금. 되게 수학은 그렇습니다. 예. 과외 구할 때 물어봤다 기분 나빠하시면 그 과외 선생님 쓰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과외할 때 저는 아예 이력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건 기본이에요. 예, 그렇게 주는 게. 그리고 본인이 전공이 아니면 전공이 아니라고 얘기도 되니까. 근데 뭐, 학력 세탁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내가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공을 확인하는 거는 적어도 교육과정을 아는 사람이 초등 때, 중학교 때 쓸데없는 걸 많이 안 시켜요. 예. 근데 교육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수능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입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단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시켜서 애가 뭐 지진아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교육과정을 알고 수능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는 요때 배우면 요게 중학교에 가고 요게 수능 문제에 되니까 이게 쉽다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잘해주고 또 정말 필요한 거는 기본을 정말 단단하게 해주시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윤성욱 선생님이 초중고 연계수학이라는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거 좀 꼭 들으세요. 그거 들으세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괜찮다. 초저, 영국 문화원, 캐나다 문화원 이런 데는 어떨까요? 우리 집 옆에 10분 거리에 영국 문화원, 캐나다 문화원이 있으며 놀러 가듯이 다녀라. 영어를 영어처럼 배우는 거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가려면 1시간, 편도 1시간 걸려? 그리고 가서 애들은 영국식, 캐나다식으로 배워?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운 거지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코치님, 캠프는 대기자 뽑으시나요? 아니, 지금 시작해도 돼요. 제이원리님, 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세요. 엄마 이름, 핸드폰, 그 다음에 자녀 학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취업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 문자로, 신청서를 보내요.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 지금 경쟁률이 3대1이 넘거든요. 그런 분 중에서 나는 이번 겨울에 꼭 보내겠다라는 분들 먼저 뽑을게요. 왜냐하면 내년에 가도 돼. 그럼 내년 여름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권에서 학력을 요구하는 순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예, 그분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서 그래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25도인데 왜 이렇게 추워요? 민지님이 코치님 자녀분들 영유는 물론 유치원도 안 보내시고 코치님이 엄마지도 학습시킨 거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강단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인류로 키워내셨어요? 영어는 유학 전 어떻게 기초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또 그 조기 교육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제가 경단이 돼서 집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하는 걸 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어학을 전공했고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알고 또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우투를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하우투를.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제가 학원 그 커리큘럼 다 짜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재밌어 했고 성실했고 아이들 둘 다 이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는데 그거는 제가 섣부르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모든 식구들이 다 맨날 책만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그건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면 그랬어요. 니네 집은 도서관이냐고. 밥 먹거나 외식을 해도 딱 각자 방에 딱 들어가서 공부했으니까 걔가 막 질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거나 저는 한 번도 사실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예.
뭐 너무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다. 근데 뭐는 필요하냐? 루틴이 필요해요. 예. 내가 오늘 주간개표 했는데 안 하면 찝찝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이게 안 불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도 마찬가지고 눈을 떴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 또 잠들 때 내가 오늘 안 했네. 찝찝한 아이, 행복한 아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주간개표 중요하고 루틴이나 공부 습관을 빨리 만들라는 얘기. 언제까지? 사춘기 전까지. 아시겠죠? 마침 5분 거리에 영국 문화원이 있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1, 2, 3까지는 괜찮고, 이 아이가 거기서 4개 영역을 제대로 배워온다면 괜찮고, 커리는 좋아요. 근데 책도 많이 읽고, 라이팅까지 잡아줘도 좋아요. 그러다가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이제 한국식 학원 옮겨도 된다. 괜찮아요. 5분 거리면 난 좋아요. 근데 막 강남에서 광화문까지 가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너무 힘들어. 영어는 유학 전 어떻게 기초를 잡아줬는지, 영어는 3학 초2, 초3 때 갔는데, 저희가 유학을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엄마표를 많이 시켰어요. 디즈니 비디오 같은 거 보고 많이 노래 부르고 따라 했고, 그리고 교보나 큰 대형 서점 가면 영어 원서에 포키즈 이래서 코र्스북이 많아요. 그런 거 사서 다 많이 풀리고 했었어요, 제가. 아이랑 같이.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많이 닦아줬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이미 초4 때, 전국 캠프에서 1등 했었어요, 영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 기본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데, 가서는 제가 라이팅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나다 캠프도 무조건 쓰기 많이 시켜라. 그리고 현지 도서관에 애들 데려가라. 그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고 거기 영상 자료도 많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었어요. 예, 현지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책 리스트 다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월드 이런 체험 가서도 갔다 와서 체험 보고서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담해 준 선생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산출물이 있는 캠프를 만들려고 해요. 코칭 자녀분들은 선행을 안 했나요? 현행에 흠뻑하셨나요? 이 선행은요, 여러분, 수학만 선행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선행이고요. 예. 그렇죠? 예. 영어를 자기 또래보다 많이 하는 것도 선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학 선행도 당연히 했죠. 저희는 경시대회를 4학년부터 나갔으니까, 예. 그거는 학원 스케줄이 그랬으니까, 예. 현행에 흠뻑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현행에 흠뻑하기에 너무 양이 작아요. 예. 초등 1, 2학년, 초등 3, 4까지도 6개월 과정을 한 달, 2달에 다 끝나요, 대치동은. 예. 근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한 학기를 6개월에 못 끝내요.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학년이 높은 엄마들은 선행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초등 엄마들만 선행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6개월 과정을 한 달에 했어. 6개월 전 2달에 했어. 계속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거 2-1을 3바퀴, 4바퀴 돌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다른 거다. 대치동 컨설팅에서 뵙고 싶어요. 예, 나중에 신청하세요. 예. 사춘기 입이 왔어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스카이님이 중1 여자아이 중3-1 수학 선행하고 개념 원리 RPM A급 다 풀린 상태에서 학원을 그만뒀어요. 질문을 이렇게 뚝 끊어지면 아마 그냥 올라갔나 봐. 인스타가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죠. DNSWKS님 코칭이 만나서 일찍 습관 들여서, 예, 되게 중요해요. 예. 오늘 밀도 높은 교육 강의 진짜 몰입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시간이 됐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예,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시간이 금방 가. 그죠? 캐나다 캠프는 추천 학년 있나요? 글쎄. 일단 캐나다 캠프는 일단은 캠프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캠프 비용이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예.
캐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아주 뭐 진짜 홈스테이 그냥 정말 캐나다식 한식 하나도 안 주고 학비하고 홈스테이 비용만 1인 1,000불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식사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반찬 서비스 한식 다 하고 그다음에 정식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다니고 방과후까지 다 명수 독서 운동 다 해주잖아요. 예. 그 2명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되게 콤팩트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몇 천이니까 부담되잖아요. 그건 맞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사실 한 달 동안 영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큼 많이 배우겠어요. 동기부여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어릴 때는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4, 5, 6대 저희 아들도 그때 갔으니까 컨텐츠를 알면 깊은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깊게 공부하는 걸 배우게 와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 미국, 캐나다 이 북미 교육은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깊게 공부해요. 학문 자체라는 방법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B 교육과정이라든가 미래형 수능에 적용되는 것들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정말 특히 4, 5, 6 정도 아니 5, 6 정도는 혼자 가는 게 맞고 그 아래 학년은 엄마랑 가서 그냥 한 달 사이 경험해보라.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거죠. 시티님 라방만 들어도 공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학년인 경우는 엄마랑 아이랑 함께 가는 캠프. 네네네 맞아요. 저학년은 예, 엄마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아들도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만 5세 정도, 만 5세가 아마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연령은 정확히 다시 물어볼게요. 예. 아까 스카이님이 질문 다시 올렸어요. A급까지 풀고 2개월 쉬고 다른 학원 보내려고 상담 받았는데 그 학원은 3-2 지도 나가지 말고 고1 바로 나가자 하더라고요. 3-2는 기아 파트라 아이가 중3 때 공부해야 된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반대예요. 저는 따박따박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아 중요합니다. 3-2, 2- 기아를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고3 때 기아를 다시 배워요. 대치동 현실입니다. 선행을 엉터리로 하는 학생들. 캠프 참가 최저 연령.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킨더의 기준이 돼야 되니까 5세, 만 5세 예, 기준부터 예, 그 이유는 가능하고 비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명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오늘 좀 많이 했네요. 저도 1시간 반을 했네요. 네. 가끔 이렇게 라방 할 거고요. 내일은 우리 그 학부모 기자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그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꿀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저희 SCC 샤론 코치 클래스.com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번에 제가 공동 구매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 미래 인재 만들기, 뭐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책을 3권 묶어서 제가 30% 할인하게 올려놨어요. 그거를 좀 사서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 유튜브 멤버십 샤플 아시잖아요. 거기 샤플 특강으로 그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예,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들? 예. 가끔 하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를 보세요. 네.